내후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마련한 연속대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재호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바쁜 걸음 하셨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바로 질문 여쭙겠습니다. 예. 제주 최대 현안인 4.3 특별법 개정안이 의원 136명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발의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 발의에 동참한 분은 황보승 의원 단 한 명이란 말이에요. 예.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여당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일단 우리 새 국회의원이 이제 1호 법안으로 전부 공약을 했던 네. 법안이고요. 또 새 국회의원이 합회해서 사실은 첫 번째 우리가 공동 발의 형태로 단일안을 만들자고 했고 네. 그 단일안을 가지고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제 정당과 일단 협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우선해서 우선 법안을 제출하자 135명이죠. 미래통합당 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미통당을 설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도 자체적으로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서 네. 행정안전위에 올리겠다.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안과 미래통합당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병합 심리가 이루어져서 합쳐져서 심리된다. 예, 보다 더 수정 보완될 수 있는, 보다 더 좀 더 논의를 더 진척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거고요. 네. 설득을 사실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소위 전략적 판단과 합의 속에서 간다. 이렇게 이해를 그렇다면 주시면 좋을 것 황보승이 같습니다. 의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좀 작업이 예, 있었다는 황보승 의원께서는 이제 원래 그렇죠, 구자분이십니다. 제주. 예, 네. 또 제주 우리 도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산 영도를 지역구로 네. 두고 계셔서 아마 그런 제주에 대한 애정 때문에 네. 직접 자기가 이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에 이름을 넣고 싣겠다 힘을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당론과 관계없이 네. 그렇게 나오신 것이죠. 그러면 도민들께서는 또 미래통합당 안도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장성철 미래통합당 도당위원장이 이 자리에 출연해서 말을 하기를 사실은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보다 더 큰 문제는 기재부 같은 정부를 설득하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또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좀 무산됐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정부 부처 사이 다른 의견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이제 절대 그렇지 않고요. 보통 당정청이 협의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할지 우리가 그런 절차를 다 거친 거고요. 아니면 민주당의 국회의원분들의 모든 참여를 통해서 소위 공동 발의할지 이 공동 발의 형태를 통한 것은 제주 4.3에 대한 인식과 깊이를 더하자는 취지가 있어서 네. 저희들이 민주당 당론 법안보다는 공동 발의 형태를 취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표 발의를 오영훈 의원으로 한 것은 오영훈 의원이 행안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네. 행안위를 다루는 과정에서 보다 더 큰 책임과 또 실제 내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된 거고 사전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도민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아주 중대한 공약이기도 하고 네. 또 두 번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확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 이견은 없고요. 정부와 여당이 충분히 합의한 결과로서 공동 발의 형태로 이걸 의원입법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공동 발의 형태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막바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왔다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랑 행안부 사이에서 좀 아직 조율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드려본 질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정부안이 올라오려면 수면 위에 올라올 때는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상임위가 일단 통과돼서 법사위에 올 경우에 사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돼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당시는 행안위 통과가 안 돼서 네. 정부가 그동안 이제 소위 합의해왔던 내용을 공개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된 안이다. 실제는 보상의 액수의 규모도 대략 그 관습 판례에 대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부와 의견을 논하 있어서 범위도 이제 정해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의원 이렇게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제주를 찾아서 이 공항 문제에 대해서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이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인 발언이 아니냐라는 또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추상적인 발언은 맞는데 그 이상 발언할 기회는 사실 없었죠. 왜냐하면 주어진 7분의 이제 이야기를 네. 하느라고 또 기자들께서도 아마 기자회견할 때 질문이 여러 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후보들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아주 깊은 고민이 새 후보에게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도 시작은 이제 작년에 대통령께서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네.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들께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네. 예를 들면 도지사, 이 부분에 책임 있는 도지사, 도의회, 국회의원들이 라운드 테이블 회의 같은 형식을 밟아서 도민의 공론을 어떻게 뽑아낼지 의논해보자. 제가 제안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국토부의 입장도 도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우리 제주도도 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그 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이 무엇인가만 나오면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저는 또 그걸 공론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요. 네. 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가 최근 제2공항 쟁점에서 연속 토론에서 밝히기를 다수도민 동의 없는 공항 추진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도 주민 의견 수렴의 주체는 제주도가 됐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이잖아요, 이 공항이. 그러면 중앙부처가 키를 잡고 책임을 지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데 그건 이제 국토부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국토부가 추진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도 국토부가 좀 구하고 네. 하고 안 하고도 좀 국토부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정부 부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책 재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정책이 출발을 하고 나면 네.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거나 후퇴하거나 브레이크를 밟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에 따른 책임 소재를 또다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 사실은 이 국토부의 열차가 사실 우리도 도민이 멈추라면 이 열차를 멈추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네. 멈출 수 있는 계기, 근거 이런 거를 좀 논리 이런 거를 우리가 국토부에 줘야 되지요. 그러면 국토부는 저는 멈추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주도가 의견 수렴을 해달라라는 예, 이해를 하면 예. 되겠군요. 그래서 오늘 제주도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어요. 도의회만 하지 않고 찬반 여론을 수치화하는 조사가 아니라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 일종의 도민 설명회 같은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도민의 공론 작업은 사실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네. 도민의 대표가 누구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공론을 하는 곳이 어디냐? 의회입니다. 그렇죠. 의회가 결정을 하면 돼요. 사실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네. 근데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의회가 결정하기 또 뭔가 부담스러우면 도민의 의견을 의회가 참고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으로의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우리가 주민투표를 한다든가 해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결정의 방식이라기보다는 도민의 공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방식이고요. 네. 결정은 저는 도의회가 책임을 지고 하면 그것이 곧 저는 도민의 의견이라고 봐도 공론이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의회와 제주도가 함께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좀 더 적합해 보인다라고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도지사도 이제 소위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되시고 선택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도지사의 의견도 제주도의 의견도 도민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양자가 소위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합의만 이룰 수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께서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지방분권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세종특별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은 주요한 국정과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세종 모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하지만 제주의 분권 모델은 아직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없죠. 또 그 연장선상에서 했던 자치경찰제도 국가경찰로 일어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결국 제주의 분권 모델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논해야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행정수도 세종은 1971년 김대중 대통령 공약에서 시작해서 77년 박정희의 꿈이었고요. 네. 이걸 이제 구체화한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인데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동안 좀 소위 절반의 모델만 하다가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해서 행정수도로 하자 이제 민주당이 한 거고요. 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역사를 추적해 보면 김대중 정부 때 국제자유도시법으로 시작해서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이 국제자유도시의 엔진을 달아준다고 특별자치를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을 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형태로 이제 보다 분명하게 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지요. 도민들 답답해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시의 형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네. 뭐 시군을 더 늘릴 건지 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건지에 대한 또 그런 부활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제주에 맞는 모형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고 그 속에서 또 요즘은 자치경찰단의 문제가 또 그렇죠. 불거져 나왔고 네. 그럴 경우에 또 제주도가 국제자유 도시를 대체하는 특화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 미래 명확하게 먹거리가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예, 무엇인지 일자리를 어디서 얻을 건지도 사실은 보이지 않아서 뭐 저를 비롯해서 제주도에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책임이 상당히 큰 거지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또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오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